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성한그룹 본사 빌딩은 밤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건물 안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야간 청소부들이에요. 할인이 엄마는 오늘도 낡은 청소도구를 끌고 40층 임원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허리는 아프지만 참아야 해요. 이 일이라도 없으면 어린 딸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요. 학교가 끝난 할인이는 엄마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 함께 청소를 돕곤 했어요. 9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엄마, 내가 저기 창문 닦을게. 할인이는 작은 손으로 걸레를 꽉 쥐고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청소 일을 도와야 하다니. 하지만 딸은 불평 한마디 없이 씩씩하게 일을 도왔죠.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회의실 테이블 밑을 닦고 있을 때였어요.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귓가에 스며들었죠. 이 계약만 성사되면 우린 끝났다니까. 회장님만 모르면 돼. 서류는 내가 준비했어. 거래처랑 짜고 하는 거니까 절대 들키면 안 돼. 할인이는 걸레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나쁜 일을 꾸미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죠. 임원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할인이는 다시 테이블 밑을 닦으려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책상 다리 뒤편에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아마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았죠. 할인이는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겉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도계획 세부 조건. 부도라는 단어는 할인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회사가 망하는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할인이는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가득했지만 중간중간 이해되는 문장들이 있었죠. 계약 체결 즉시 대금 지급 불가 조항 삽입, 성한그룹 자금 동결 유도, 경쟁사 인수 합병 추진. 할인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분명 나쁜 사람들이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계획이에요. 그것도 내일 회장님이 서명하신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할까요? 엄마에게 달려가 보여줄까 생각했지만 엄마는 글을 잘 모르십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셔서 어려운 한자나 경제 용어는 읽을 수가 없으세요. 그렇다고 다른 직원들한테 말하자니 방금 복도에서 나쁜 계획을 세우던 사람들이 바로 이 회사 임원들이잖아요. 할인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회장님한테 직접 알려드려야 해요. 하지만 어떡해요? 9살짜리 청소부 딸이 회장님을 어떻게 만나죠? 회장님은 아마 꼭대기층에 계실 텐데 거기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간다 해도 비서들이 막을 거예요. 할인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와 연필을 꺼냈습니다. 학교 숙제할 때 쓰는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회장님, 이 계약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숨긴 서류 있어요. 짧지만 간절한 메시지였죠. 할인이는 그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떨어져 있던 서류도 함께 챙겼습니다.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이걸 어떻게 전달하죠? 그날 밤 할인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에 누워서도 계속 그 서류 생각만 났어요. 내일 아침 회장님이 서명하신다는데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할인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고민했죠. 새벽이 되자 할인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학교는 조금 늦더라도 회사에 가봐야겠어요. 회장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회의실에 들어갈 방법은 있을 거예요. 엄마가 청소부니까 청소도구를 핑계 삼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침 8시 할인이는 학교 가방 대신 작은 배낭을 메고 엄마와 함께 성한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의아해했어요. 할인아, 오늘 학교 안 가? 엄마, 나 오늘 좀 늦게 갈게. 엄마 일 도와주고 갈래. 엄마는 딸의 착한 마음씨에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학교에 늦으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할인이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죠.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본관 로비를 오가고 있었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바삐 움직였죠. 오늘이 바로 그 계약식 날이라는 걸 할인이는 직감했습니다. 저분들 전부 계약하러 온 사람들인가 봐. 할인이는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지하 창고에서 청소 도구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할인이도 작은 걸레와 쓰레받기를 들었죠. 그리고 엄마 몰래 주머니에 어젯밤 쓴 쪽지와 서류를 챙겨 넣었습니다. 엄마, 나 40층 회의실 청소 도와줄게. 거긴 오늘 중요한 회의 있대. 우리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 회의 시작 전에 빨리 닫고 나오면 돼. 할인이는 엄마를 설득해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0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할인이의 심장도 함께 쿵쿵거렸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비서들이 분주하게 커피를 나르고 있었어요. 저 멀리 대회의실 문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는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죠. 어머, 청소부가 왜 여기 와? 지나가던 여직원이 할인이 엄마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의 전에 빨리 청소하고 나가려고요. 오늘은 안 돼요. 역대급 계약이라고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방해되니까 나가세요. 할인이는 엄마 뒤에 숨어서 회의실 문을 쳐다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거대한 테이블이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죠. 그 서류에 회장님이 서명하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안 돼. 막아야 해. 할인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경비원들은 무섭게 생겼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할인이 모녀를 귀찮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아무도 9살 아이의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딩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죠. 회장님 오셨습니다. 성한그룹 회장. 그 사람이었어요. 할인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저분이에요. 저분한테 쪽지를 전해드려야 해요. 하지만 회장님 주변에는 비서들과 임원들이 빙 둘러서서 호위하듯 걷고 있었죠. 할인이 같은 아이가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대회의실로 들어가셨어요. 뒤따라 임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갔죠. 회의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할인이는 엄마 손을 뿌리치고 달려갔습니다. 잠깐만요. 할인이는 있는 힘껏 회의실 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경비원이 깜짝 놀라 팔을 뻗어막으려 했지만 할인이는 재빨리 그 사이를 비켜 문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수십 개의 눈이 일제히 할인이를 향했죠. 저기, 애가 왜 여기 들어와? 청소부 딸 아냐? 누가 애를 데리고 왔어?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거대한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회장님은 상석에 앉아 계셨고 그 맞은편에는 거래처 대표가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죠.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할인이 엄마가 황급히 뒤쫓아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할인이 팔을 잡았죠. 할인아, 미안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차갑게 말했어요. 청소부 주제에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할인이는 엄마 손을 뿌리치고 회장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회장님, 저 할 말이 있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9살짜리 아이가 감히 회장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임원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할인이를 쳐다봤습니다. 애가 미쳤나? 회장님한테 함부로 말을 해? 경비, 당장 저 애 데리고 나가. 경비원 2명이 다가와 할인이 양팔을 잡았습니다. 할인이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나요. 회장님, 그 계약서 사인하시면 안 돼요.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눈썹을 찌푸렸고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한 임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회장님 앞에서. 애가 장난치나 봐. 빨리 내보내. 경비원들이 할인이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할인이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있는 힘껏 외쳤어요. 회장님, 이거 꼭 읽어주세요. 제발요. 할인이는 쪽지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경비원이 그걸 빼앗으려 했지만 할인이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님이었어요. 모두가 움직임을 멈췄죠.
회장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할인이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회장님을 쳐다봤어요. 회장님, 저 아이는 그냥 청소부 딸입니다.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한 임원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 말을 무시하고 할인이 앞에 멈춰 섰어요. 할인이보다 키가 훨씬 컸지만 회장님은 허리를 숙여 할인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뭐라고 했지? 계약하면 안 된다고. 회장님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했어요. 할인이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내밀었죠. 이거요. 어제 회의실 청소하다가 주웠어요. 나쁜 사람들이 회장님 몰래 회사 망하게 하려는 계획이래요. 회장님은 할인이 손에서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로 쓰여진 짧은 문장들이었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 계약하면 회사 망해요. 숨긴 서류 있어요. 회장님은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를 다시 쳐다봤어요. 숨긴 서류가 뭔지 아니? 할인이는 주머니에서 어제 주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도계획 세부 조건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죠. 회장님이 그걸 받아들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어제 복도에서 대화하던 임원 3명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거래처 대표도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켰습니다. 회장님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갈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어요.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죠. 회장님의 손이 서류를 쥔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거래처 대표를 날카롭게 응시했죠. 대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대체 무슨 서류입니까? 설마 아이 장난을 믿으시는 건 아니시겠죠?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로 돌아가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두꺼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죠. 임원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회장님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3명의 임원은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했어요.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오전 10시까지 계약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한 임원이 시계를 가리키며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 말을 무시하고 계약서를 계속 검토했어요. 몇 분이 흘렀을까요? 회장님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할인이는 엄마 품에 안겨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엄마는 딸을 꼭 끌어안으며 떨고 있었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회장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이상하군. 계약서 17페이지와 18페이지 사이에 묘한 부분이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래처 대표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계약서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어요. 대금 지급 조건이 이상합니다.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 조항을 보니 우리 회사가 먼저 자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나와 있군요. 이건 처음 협상 때 없던 내용인데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어요. 그건 법무팀에서 추가한 안전장치입니다. 양측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안전장치라고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할인이가 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우리 회사를 부도로 몰아넣는 세부 계획서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계약 체결 후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그 사이 우리 자산을 동결시켜서 운영 자금을 차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원 3명도 마찬가지였죠. 한 임원이 황급히 변명했어요. 회장님, 그건 아마 누군가 장난으로 만든 가짜 서류일 겁니다. 어린아이가 주운 걸 어떻게 믿으십니까? 회장님은 그 임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가짜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 서류의 도장이 우리 법무팀 것입니까? 여기 찍힌 날짜를 보세요. 바로 사흘 전이군요. 누가 만들었죠?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죠. 계약 중단이다. 쾅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움찔했어요. 거래처 대표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회장님, 이건 양사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입니다.
이미 준비된 계약을 이렇게 파기하시면 손실이라고요? 회장님이 비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이 계약이 진행됐다면 우리 회사가 받을 손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당신네들이 우릴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회장님은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즉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보안팀장, 당장 회의실로 오십시오. 그리고 법무팀과 감사팀도 긴급 소집하세요. 임원 3명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그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회장님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할인이를 돌아봤어요. 할인이는 여전히 엄마 품에 안겨 있었지만 회장님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였죠. 회장님은 할인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아가씨.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는 정말 끝났을 거야. 할인이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꼭 안았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보안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법무팀과 감사팀 직원들도 우르르 들어왔죠.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회장님은 보안팀장에게 할인이가 발견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보안팀장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내부 문서입니다. 회사 기밀 양식이 사용됐군요. 즉시 조사하십시오. 언제 누가 어떻게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회장님의 명령에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팀장도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임원들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죠. 법무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계약서 조항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대금 지급 조건이 매우 불리합니다. 우리가 선 자산 담보를 제공하고 상대 측은 90일 후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 조건에 까다로운 단서 조항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금을 받을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자동으로 상대 측에 넘어가는 구조예요.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이미 안색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회장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산을 빼앗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계약서가 체결되면 우리 회사는 다른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자금 동결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죠. 회장님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보안팀장, 조사 결과는 얼마나 걸립니까? CCTV를 확인하고 문서 작성 이력을 추적하면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감사팀은 관련된 모든 임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세요. 누가 뇌물을 받았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임원 3명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증거도 없이 이러시면. 증거가 없다고요? 회장님이 비웃었습니다. 그는 할인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어제 회의실에서 당신들의 대화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우린 끝났다. 회장님만 모르면 된다고 했다던데요.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죠. 그중 한 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2명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들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경쟁사에서 접근해 왔습니다. 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막대한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1인당 10억입니다. 이미 선금으로 절반을 받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30억이라는 돈으로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던 거예요. 회장님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이 입구를 막아섰죠. 저희는 정당한 거래를 제안했을 뿐입니다. 내부 배신자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회장님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정당한 거래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부도 계획서에 당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성한그룹 인수 자산 분할 계획까지 상세히 나와 있군요. 당신네 경쟁사와 공모해서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던 거 아닙니까? 거래처 대표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보안팀장이 다가와 말했어요.
회장님, CCTV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9시 3명의 임원이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검토하던 중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이가 주운 문서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만약 할인이가 그 서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만약 할인이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성한그룹은 정말로 끝났을 거예요. 회장님은 배신한 임원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당신들은 오늘부로 즉시 직무정지입니다. 법무팀은 형사고소 절차를 즉시 진행하십시오.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산업 스파이 혐의로 말입니다.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임원들이 울며 애원했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끌고 나갔어요. 거래처 대표도 함께 연행됐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배신자들이 끌려나가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직원들과 할인이 모녀뿐이었어요. 회장님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40년입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제가 이 회사를 일군 지 40년이 됐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죠. 외환위기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배신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몸을 돌려 할인이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회사를 구한 건 임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9살 아이였어요. 청소하러 온 아이가 제 회사를 살렸습니다. 회장님이 할인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할인이와 눈높이를 맞췄죠. 할인이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회장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이름이 뭐니? 할인이요. 박할인입니다. 할인이. 참 예쁜 이름이구나. 몇 살이니? 9살이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엄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할인이 엄마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미숙입니다. 저는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5년째입니다.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동안 묵묵히 청소 일을 해온 여인, 그리고 그 딸. 이들이 회사의 진짜 위기를 막아낸 거예요. 아이러니했죠. 수억을 받는 임원들은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청소부 모녀가 회사를 구했으니까요. 할인아, 너는 왜 그 서류를 주었니? 그냥 버릴 수도 있었잖아. 할인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이 회사가 있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산다고요. 회사가 망하면 엄마도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50년을 기업인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계약서와 숫자들을 봤지만 이렇게 순수한 마음은 처음 본 것 같았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회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곳이지. 그걸 나도 잊고 있었나 봐. 회장님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말했어요. 인사팀장을 불러주십시오. 지금 당장요. 잠시 후 인사팀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한 표정이었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박미숙 씨 파일 가져왔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회장님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용을 확인했어요. 5년간 지각이나 결근이 한 번도 없군요. 근무 평가도 항상 우수해요. 예, 박미숙 씨는 모범적인 직원입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할인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박미숙 씨, 당신은 오늘부로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닙니다.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해고하는 건가 싶어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회장님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직원으로 임명합니다. 총무팀 소속으로 발령 낼 테니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급여는 일반 직원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네, 저를 정직원으로요?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5년간 야간 청소로 근근히 살아왔는데 이제 정직원이 된다니 꿈만 같았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 딸이 우리 회사를 구했으니까요. 회장님은 다시 할인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리나, 너는 학교 다니고 있지? 네,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공부는 좋아하니? 좋아해요. 선생님이 저보고 똑똑하대요. 회장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말했죠. 성안장학재단에 연락하십시오. 박하린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세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성안장학재단은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선발되기가 매우 어렵기로 유명했죠. 하린이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비서가 재빨리 의자를 가져다 주었어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너무 벅찬 감정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엄마가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격이 없다고요? 오히려 우리 회사가 당신 모녀에게 빚을 진 겁니다. 만약 하린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성안그룹은 오늘로 끝났을 거예요. 수만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겁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공장 지대가 보였어요. 우리 계열사 전체 직원이 5만 명이 넘습니다. 그 뒤에 있는 가족까지 합치면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회사에 의지하고 있죠. 하린이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계를 지켜준 겁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다시 건넸습니다. 회장님은 화면을 터치하며 말을 이었어요. 장학금은 매달 생활비와 학원비까지 포함됩니다. 대학 진학 시에는 기숙사비와 교재비도 지원하고요. 하린이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하린이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직 9살이라 장학금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우는 걸 보니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았어요. 엄마, 울지 마. 나 잘한 거지. 하린이의 말에 엄마는 더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회장님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린아, 나한테 부탁할 것 없니? 뭐든 말해봐. 회장님의 질문에 하린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엄마가 이제 밤에 청소 안 해도 돼요? 당연하지. 이제 엄마는 낮에 일하시게 될 거야. 그럼 엄마랑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 말에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9살 아이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회장님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매일 엄마랑 저녁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주말에도 함께 있을 수 있고. 정말요? 와. 하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에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도 덩달아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준비하십시오. 계약 사기 시도와 내부 배신자 처리 건을 발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하린이 이야기도 공개하시겠습니까? 회장님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린이 엄마를 보며 물었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언론에 공개되면 기자들이 취재하러 올 텐데요. 엄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거절하기도 뭔가 송구스러웠죠. 회장님은 그 표정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이름과 얼굴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익명의 시민이 제보해서 위기를 막았다고만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엄마가 안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이미 오전 11시가 넘었습니다. 하린아, 학교는 어쩌지? 오늘 결석하게 됐네. 괜찮아요.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돼요. 그래도 안 되지. 비서님, 학교에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하린이 차로 데려다 주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하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린아,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그리고 기억해. 내가 오늘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네, 회장님. 근데요? 응? 회장님도 나쁜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좋은 사람만 믿으셔야 해요. 아이의 순수한 충고에 회장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그래, 알겠어. 이제부턴 더 조심할게. 그리고 하린이 같은 좋은 사람들을 더 잘 챙기도록 하겠어. 회장님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린이에게 건네며 말했죠. 이거 잘 보관해. 나중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하린이는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금박으로 인쇄된 명함에는 성안그룹 회장 김성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인이는 그 명함을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비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할인이 학교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박미숙 씨도 함께 가십시오. 오늘은 쉬시고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회사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와 엄마는 처음 타보는 고급 차량에 조심스럽게 올라탔어요.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은은한 향기가 낯설었지만 기분 좋았죠. 차가 출발하자 할인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평범한 청소부 딸이었는데 이제는 회사의 영웅이 되어 있었죠.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는 할인이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할인아, 정말 고마워. 내가 용기 내줘서. 엄마, 나 무섭긴 했어. 그래도 회장님이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큰일 날 것 같았어. 그래. 넌 정말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야. 엄마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 동안 힘들게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야간 청소를 하며 허리 아픈 걸 참았던 날들, 할인이한테 맛있는 것 하나 못 사주던 미안한 마음들, 그 모든 게 오늘 하루로 바뀌었습니다. 차는 곧 할인이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할인이가 차에서 내리자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할인아, 저 차 뭐야? 엄청 비싸 보인다. 누구 차야? 할인이 아는 사람이야? 할인이는 수줍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서가 차에서 내려 선생님께 사정을 설명했어요.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할인이를 바라봤죠. 할인이가 회사를 구했다고요? 우리 할인이가요? 예, 자세한 내용은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할인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제자였어요. 할인이는 엄마께 손을 흔들며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또 눈물을 닦았죠. 그날 저녁 할인이와 엄마는 처음으로 외식을 했습니다. 비싸지 않은 분식집이었지만 둘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어요. 떡볶이와 튀김을 먹으며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매일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 이제 낮에 일하니까 저녁은 항상 같이 먹을 수 있어. 좋다. 나 엄마랑 밥 먹는 게 제일 좋아. 그 말에 엄마는 또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죠. 며칠 후 뉴스에서는 성한그룹의 계약 사기 시도 사건이 대서특필됐습니다. 배신한 임원 3명은 구속됐고 거래처 대표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회장님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화려한 직함이나 높은 연봉이 아니라 정직하고 용기 있는 마음입니다. 그걸 우리 회사의 평범한 직원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회장님은 할인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소문이 퍼졌죠. 청소부 모녀가 회사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떠돌았습니다. 그 후로 성한그룹은 크게 변했습니다. 회장님은 하청업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했어요. 청소 직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내부 감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할인이 엄마는 총무팀에서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5년간 청소하며 쌓은 경험으로 건물 관리에 큰 도움이 됐어요. 동료들은 그녀를 존중했고 그녀도 행복하게 일했죠. 할인이는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모범생이었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가끔 회사에 놀러 가면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죠. 어느 토요일 오후 회장님이 할인이를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회장실에는 큰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액자 속에는 할인이가 썼던 그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계약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회장님에게는 세상 어떤 명언보다 소중한 문장이었어요. 할인아, 이거 볼 때마다 생각해.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걸 말이야. 할인이는 액자를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덕분에 5만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지켰어.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지. 넌 정말 영웅이야. 저는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그게 바로 진짜 용기야.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용기 말이야. 회장님은 할인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죠.
내가 커서 무엇을 하고 싶든 성한그룹이 항상 응원할 거야. 잊지 마.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9살 청소부 딸이 거대한 기업을 구한 날, 그리고 작은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날을 말이죠. 그날 이후 성한그룹 본사 로비에는 작은 동판이 설치됐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가장 작은 목소리에서 나올 수 있다. 귀 기울이는 자만이 위기를 막을 수 있다. 그 문구를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회사에 남았고 모든 직원들에게 교훈이 됐죠. 작지만 빛나는 영웅, 박할인. 그 이름은 성한그룹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